런던의 노팅힐 거리. 황금빛 조명이 고급 레스토랑 더 로열 크라운의 유리창을 비추며 주변을 따뜻하게 감쌌다. 저녁 8시 레스토랑 안은 런던 상류층의 웃음소리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한쪽 구석 창가에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31세의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이자 토트넘 호스퍼의 간판 선수였다. 그의 앞에는 200파운드짜리 이베리코 하몽 플래터와 리오하 레드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깔끔한 청바지를 입은 그는 늘 그렇듯 단정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은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경기 후 쏟아지는 팬들의 환호, 언론의 찬사,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팅힐의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산 아래로 바쁘게 움직였다. 손흥민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성공, 돈, 명예. 그는 이미 모든 걸 가졌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살짝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손흥민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1세 소녀였다. 금발 머리는 더럽고 엉켜 있었지만 그녀의 푸른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소녀의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얇은 재킷은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기엔 터무니없이 초라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였다. 6개월 전 학대를 피해 양부모 가정에서 도망친 후 런던의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릴리는 레스토랑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에 끌려 이곳까지 왔다.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녀의 몸은 배고픔에 휘청거렸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손흥민의 테이블을 보았다.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긴 음식 반짝이는 와인잔, 그리고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남자. 릴리는 침을 삼켰다. 저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8살 생일에 먹었던 따뜻한 파스타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그 이후로는 쓰레기통에서 찾은 빵 조각이나 남이 버린 샌드위치뿐이었다. 릴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매트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소녀를 훑어보았다. 너 같은 애는 여기 못 들어와. 나가. 릴리는 겁에 질렸지만 손흥민의 테이블을 이미 눈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매트르를 피해 빠르게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다. 작은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리고 있었고 푸른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릴리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혹시 남은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저 배고프거든요. 손흥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맑고 절박한 눈빛은 처음 보았다. 그의 시선이 릴리의 얼굴에서 그녀의 더러운 재킷, 그리고 맨발에 가까운 낡은 신발로 내려갔다. 그녀의 작은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손흥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릴리는 당황했다. 릴리예요. 그녀는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지? 릴리. 손흥민은 천천히 물었다. 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월요일에
쓰레기통에서 샌드위치를 찾았어요.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손흥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릴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 내 옆에 앉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의자를 끌어냈다. 릴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같은 애가 여기 앉아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연하지.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내 손님이야.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반대했다. 손 선수님,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규정상.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말 안 들리나 이 아이는 내 손님이야. 그리고 핫초코 하나 가져와. 따뜻한 걸로. 웨이터는 당황했지만 손흥민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릴리는 조심스럽게 벨벳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하몽 플래터를 바라보았다. 얇게 썬 고기가 촛불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정말 먹어도 괜찮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먹어. 배고프지? 릴리는 조심스럽게 하몽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수많은 골을 넣고 수많은 투누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이 작은 소녀의 미소가 주는 감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웨이터가 핫초코를 가져왔다. 릴리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따뜻한 초콜릿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뺨에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 마셔봐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릴리 어디서 자는 거지? 릴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템즈강 근처 지하대서요. 비가 오면 여기서 자려고 하지만 경비원들이 쫓아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11살 소녀가 런던의 차가운 거리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릴리를 자세히 보았다. 더러운 금발 아래 숨겨진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의 푸른 눈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은 듯했다. 왜 그렇게 배고프게 다니는 거야? 릴리 가족은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릴리는 핫초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부모님은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 후로 윌슨 가정에 보내줬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손흥민은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괜찮아, 릴리. 천천히 말해도 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릴리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윌슨 가정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집안일을 시키고 학교에도 자주 보내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은 다 자기들한테 썼어요. 제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저를 문제하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6개월 전 윌슨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만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 뒤로 거리에서 살아요. 손흥민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그는 릴리의 작은 손을 잡았다. 릴리,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 릴리는 그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저 같은 애한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너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게 뭔지 알 것 같아. 너는 나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 릴리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하몽을 한 조각 더 먹으며 말했다. 아저씨, 축구선수 맞죠? 저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손흥민은 웃었다. 맞아. 근데 너도 축구 좋아해.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같이 공 차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이 없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에 우리 같이 공 차자. 어때? 릴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수군거렸다. 저기 손흥민이 왜 저런 아이랑 같이 있지? 레스토랑 이미지에 안 좋을 텐데. 하지만 손흥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릴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미소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릴리는 핫초코를 마시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마시니까 배고픔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저 같은 애가 이런 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릴리, 너는 어디서든 빛나는 아이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야. 릴리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심한 듯 했다. 그녀는 하몽을 한 조각 더 먹으며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근데 아저씨는 왜 혼자 밥을 먹어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손흥민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친구는 많지. 근데 가끔은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거리에서 혼자 있을 때 엄마 아빠 생각해요. 그럼 덜 외로워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릴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릴리, 오늘 밤은 추운 거리에서 자지 마. 따뜻한 곳에서 잘 거야. 어때? 릴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저를 버리지 않을 건가요? 다들 저를 버렸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해, 릴리.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릴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손흥민은 웨이터를 불러 계산을 했다. 그는 릴리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가운 런던의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지만 릴리는 손흥민의 따뜻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채 릴리를 태우고 첼시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릴리는 입을 벌리며 말했다. 여긴 궁전 같아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따뜻한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릴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더러운 금발이 깨끗해지며 그녀의 얼굴이 더욱 빛났다. 손흥민은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꺼내 릴리에게 건넸다. 이거 입어. 좀 클지도 모르지만 따뜻할 거야. 릴리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저 예쁘게 보이나요? 손흥민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너 진짜 예뻐, 릴리. 릴리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손흥민은 그녀를 게스트 룸으로 데려갔다.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릴리는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이에요. 손흥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자, 릴리. 내일 아침에 보자.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손흥민은 방을 나서며 문을 살짝 닫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릴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11살 소녀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그녀의 눈빛.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 릴리가 가진 순수함과 용기는 그에게 없던 것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릴리, 너는 내 삶을 바꿀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런던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손흥민은 첼시 아파트의 게스트 룸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릴리가 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릴리, 그는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눈이 책상 위 작은 종이 조각에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쪽지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손이 아저씨, 저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하지만 저 같은 애는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최고의 밥을 먹게 해줘서 고마워요. 릴리. 손흥민은 쪽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릴리의 푸른 눈 그 안에 담긴 두려움과 희망을 떠올렸다. 왜 도망쳤어, 릴리?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는 잠옷차림 그대로 재킷을 걸치고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런던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손흥민은 차에 올라 템즈 강변으로 향했다. 릴리가 말했던 지하도 그녀가 추운 밤을 보냈다던 그곳부터 찾아야 했다. 차 안에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릴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가 갈 만한 곳을 생각했다. 템즈강, 리젠트 파크 소호. 어디로 갔을까? 그의 마음은 초조함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알았어야 했어. 템즈 강변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려 지하도를 하나씩 살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는 몇몇 노숙자들이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릴리의 금발을 찾았다. 릴리, 어디 있는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리젠트 파크로, 그리고 소호의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런던의 새벽은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요동쳤다. 릴리가 혼자 차가운 거리에서 떨고 있을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는 더 로열 크라운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어젯밤 릴리가 처음 나타난 곳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웨이트리스 엠마가 나타났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 선수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릴리?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젯밤에 제 집에서 잤는데 새벽에 쪽지를 남기고 도망쳤어요. 도와주세요, 엠마. 그 애를 찾아야 해요. 엠마는 그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릴리. 그 아이 특별했어요. 저도 어젯밤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엠마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동료들에게 릴리에 대해 물었다. 한 동료가 말했다. 그런 아이들 자주 돌아다녀요. 템즈강 근처나 런던 브리지 밑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손흥민과 엠마는 즉시 런던 브리지로 향했다. 다리 아래는 차갑고 어두웠다. 노숙자 몇몇이 판지를 깔고 잠들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들 사이를 걸으며 릴리를 찾았다. 릴리, 릴리, 나 여기 있어.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엠마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손 선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계속 찾아볼게요. 그들은 런던의 거리를 샅샅이 뒤졌다.
손흥민은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의 매니저가 전화해 물었다. 흥민, 오늘 훈련은 기자회견도 잡혀 있어. 릴리가 더 중요해요.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애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손흥민은 지쳤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엠마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손 선수님 힘내세요. 릴리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만약 릴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는 릴리가 말했던 또 다른 장소를 떠올렸다. 릴리가 역에서 잤다고 했어요. 비가 올 때 경비원들이 쫓아낸다고 했죠. 그는 엠마와 함께 유스턴 역으로 향했다. 여가는 아침 출근 시간으로 붐볐다. 손흥민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릴리의 금발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역 근처에 작은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몇몇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그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 봤니? 11살쯤 됐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애는 못 봤어요. 손흥민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릴리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엠마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손 선수님, 런던 브리지로 다시 가봐요. 오늘 아침 거기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손흥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다시 런던 브리지로 달려갔다. 다리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손흥민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릴리그는 소리치며 달려갔다. 릴리는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금발은 더러워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고열에 떨고 있었다. 손흥민은 릴리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손이 아저씨, 이건 꿈인가요? 릴리가 힘없이 속삭였다. 아니야, 릴리. 내가 진짜 여기 있어. 손흥민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그는 릴리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릴리를 진찰했다. 폐렴이에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시간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손흥민은 릴리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의 손을 느끼며 미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를 찾아줬네요. 손흥민은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약속했잖아, 릴리. 너를 절대 잃지 않을 거야. 그는 병원 복도에서 엠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엠마, 당신 덕분에 릴리를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엠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릴리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손 선수님도 특별하죠. 그 애를 구한 건 당신이에요. 손흥민은 병실로 돌아와 릴리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릴리를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가정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론의 관심과 축구 선수로서의 바쁜 일정이었다. 내가 릴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릴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결심했다. 릴리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그 순간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임을 직감했다. 릴리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며 병실은 고요해졌다.
손흥민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릴리. 절대. 릴리의 병실 창문 너머로 런던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손흥민은 병원 의자에 앉아 아직 잠든 릴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이제 미세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폐렴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릴리는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릴리의 안정된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다. 릴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는 속삭였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다가왔다. 선수님, 릴리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야 하지만 퇴원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더 큰 결정을 향하고 있었다. 릴리를 병원에서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가정을 주고 싶었다. 릴리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푸른 눈은 여전히 약간 흐릿했지만 손흥민을 보자 미소가 번졌다. 손이 아저씨, 여기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당연하지, 릴리. 어디 갈 데가 있나. 손흥민은 웃으며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릴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저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손흥민은 가슴이 뭉클했다. 릴리, 너는 도망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날 손흥민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릴리를 정식으로 입양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그는 릴리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릴리의 이야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슴 아팠다. 8살의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릴리는 윌슨 가정에 보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학대와 방치를 겪었고 결국 도망쳐 6개월간 거리에서 살았다.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릴리 같은 아이들은 시스템의 틈새에서 고통받아요. 선수님이 나서준 건 큰 행운이에요.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행운이 아니에요. 릴리는 제 가족이 될 거예요. 퇴원한 릴리는 손흥민의 첼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아파트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 정말 제 집이에요. 그녀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릴리.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는 릴리에게 그녀만의 방을 보여주었다. 파스텔톤 벽지와 푹신한 침대 책상 위에는 새 축구공이 놓여 있었다. 릴리는 공을 만지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저 주려고. 당연하지.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공 차자고. 손흥민은 윙크하며 말했다. 릴리는 공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 진짜 행복해요. 손흥민은 릴리를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녀에게 새 옷과 가방,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릴리는 처음으로 깨끗한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저 학생 같아요.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릴리, 넌 누구보다 멋진 학생이 될 거야. 그는 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축구를 가르쳤다. 첼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그는 릴리에게 드리블과 패스를 가르쳤다. 릴리는 서툴렀지만 열정적으로 공을 쫓았다. 아저씨, 저 언젠가 아저씨처럼 골 넣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릴리, 넌 이미 내 마음에 골을 넣었어. 하지만 새로운 삶은 릴리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학교에서
그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릴리의 초라한 과거를 눈치챘다. 점심시간 한 여학생이 릴리에게 다가와 비웃었다. 너 진짜 노숙자였다며 그래서 손흥민이 불쌍해서 데려간 거지. 릴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손흥민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릴리 무슨 일이야? 릴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노숙자였다고 놀려요. 손흥민은 릴리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았다. 릴리,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그 아이들은 너의 용기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줄게. 다음 날 손흥민은 릴리의 학교로 찾아갔다. 그는 교장과 상의해 전교생 앞에서 짧은 연설을 하기로 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제 딸 릴리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손흥민은 릴리를 무대로 불렀다. 릴리는 떨면서 그의 옆에 섰다. 그는 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소녀는 11살에 혼자 런던 거리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릴리는 제 딸이자 제 영웅이에요. 여러분도 릴리처럼 용감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강당은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로 가득 찼다. 릴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그녀는 손흥민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날 이후 몇몇 아이들이 릴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손흥민의 입양 소식이 언론에 퍼지면서 악의적인 기자 톰 리드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타블로이드 신문에 기사를 실었다. 손흥민의 입양 이미지 세탁을 위한 시효 기사는 손흥민이 릴리를 이용해 대중의 호감을 사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소셜미디어는 논란으로 들썩였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동기를 의심했다. 손흥민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를 느꼈다. 그는 릴리에게 이 일을 숨기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친구들에게서 소문을 들었다. 아저씨,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아저씨를 욕해요. 제가 아저씨한테 폐를 끼쳤어요. 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릴리,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야. 난 너를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는 톰 리드의 기사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릴리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그는 릴리를 데리고 런던 아이 근처로 산책을 갔다. 관람차의 불빛 아래 그는 릴리에게 말했다. 릴리,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릴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손흥민은 입양 절차를 서둘렀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사회복지사의 심사를 받았다. 릴리는 공식적으로 그의 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톰 리드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는 손흥민의 과거 인터뷰를 왜곡해 새로운 기사를 썼다. 손흥민 입양 뒤에 숨겨진 진실 손흥민의 매니저는 화를 내며 말했다. 흥민 이 기자한테 소송 걸어야 해.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릴리가 더 중요해요. 난 싸움 대신 그녀를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손흥민은 릴리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릴리는 공을 차며 웃었다. 아저씨, 저 점점 잘하지 않아요. 손흥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릴리, 넌 이미 최고야. 그는 릴리의 미소를 보며 다짐했다. 톰 리드든 언론이든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시련이 릴리와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릴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골 넣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공을 찼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런던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지만 손흥민의 첼시 아파트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13세가 된 릴리는 이제 손흥민의 공식적인 딸이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그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교복을 입은 릴리는 아침 식탁에서 손흥민과 마주 앉아 토스트를 씹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축구 역사에 관한 거예요. 제가 아저씨 이야기 넣어도 돼요. 손흥민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릴리, 나보다 너 이야기가 더 멋질걸. 그래도 넣고 싶으면 내가 골 넣는 비결 알려줄까? 릴리는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나중에 공원에서 가르쳐줘요. 이 평화로운 순간은 손흥민이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톰 리드의 악의적인 기사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손흥민의 입양 진짜 사랑인가 쇼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흥민은 진심일 거야 라는 지지와 이미지 관리하려는 거 아냐 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손흥민은 릴리에게 이 일을 숨기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친구들에게서 소문을 들었다. 아저씨, 사람들이 왜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저씨한테 폐 끼친 거예요. 릴리는 방에서 울며 물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릴리, 세상엔 너 같은 좋은 아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야. 난 너를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는 릴리에게 미소 짓게 하려고 공기놀이를 제안했다. 자, 릴리 공기놀이 이기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피자 시켜줄게. 릴리는 눈물을 닦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아저씨. 내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 논란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릴리의 상처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릴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는 엠마 더 로열 크라운의 웨이트리스를 찾아갔다. 엠마, 릴리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엠마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손 선수님, 그거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릴리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거예요. 그렇게 릴리의 골 재단이 탄생했다. 이 재단은 영국의 노숙 아동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손흥민은 재단 설립을 위해 자신의 경기 상금 일부를 기부하고 런던과 맨체스터에 보호소를 짓기 시작했다. 재단의 첫 행사는 맨체스터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손흥민은 릴리를 데리고 무대에 올랐다. 13세의 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11살 때 런던 거리에서 살았어요. 배고프고 추웠지만 소니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따뜻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에 청중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무대 뒤에서 릴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릴리, 넌 정말 대단해. 행사 중 릴리는 잭이라는 10세 소년을 만났다. 잭은 더러운 재킷을 입고 행사장 구석에 숨어 있었다. 릴리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안녕, 나 릴리야. 너도 밥 먹으러 온 거지? 잭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응. 근데 나 같은 애는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릴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처럼 거리에서 살았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손이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릴리는 손흥민에게 잭을 데려갔다. 아저씨, 잭을 도와야 해요. 저처럼요. 손흥민은 잭의 겁먹은 눈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잭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거야. 약속해. 그는 재단 직원에게 잭을 보호소로 보내고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잭은 릴리에게 작게 말했다. 너 진짜 멋지다, 릴리. 릴리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멋질 거야. 잭. 하지만 재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톰 리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기사를 썼다. 손흥민의 재단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 이 기사는 재단의 기부금 사용을 의심하며 손흥민을 비판했다. 소셜미디어는 다시 논란으로 들끓었다. 손흥민은 분노했지만 릴리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엠마와 상의했다. 엠마, 이 기자 때문에 재단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엠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 선수님,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이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돼요. 엠마는 지역 커뮤니티와 팬들에게 재단의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녀는 런던의 한 공원에서 자선 축구 경기를 열자고 했다. 손 선수님 팬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을 차는 거예요. 릴리도 참여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재단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손흥민은 동의했다. 자선 경기는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팬과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릴리는 손흥민과 함께 공을 차며 아이들과 뛰놀았다. 그녀는 잭을 초대해 함께 경기에 참여시켰다. 경기 중 릴리는 잭에게 패스했고 잭은 골을 알려헛다. 관중은 환호했다. 릴리는 잭을 안으며 말했다. 봤지? 잭 너도 할 수 있어.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경기 후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릴리의 골 재단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됐어요. 저는 축구 선수지만 릴리에게서 진짜 승리의 의미를 배웠어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의 말에 관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 행사는 지역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며 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바꿨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헤메냐 릴리스 골 해시태그를 올리며 지지를 보냈다. 톰 리드의 기사는 점차 힘을 잃었다. 엠마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봤죠? 진심은 통해요. 손흥민은 고마움을 느끼며 말했다. 엠마, 당신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런던뿐 아니라 맨체스터 리버풀까지 보호소가 확장되었다. 릴리는 재단의 대사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한 보호소에서 만난 소녀에게 말했다. 나도 너처럼 무서웠어. 근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어. 이제 내가 너한테 손 내밀게. 릴리의 말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손흥민은 릴리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릴리,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네가 구하는 아이들, 그게 바로 네 골이야. 릴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더 많은 골 넣은 혀. 하지만 톰 리드의 마지막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재단의 자금 운용을 조사한 척하며 새로운 기사를 준비했다. 손흥민은 이 소식을 듣고 엠마와 상의했다. 이제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엠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 선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예요. 릴리와 아이들이 증거예요. 그냥 계속 나아가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릴리와 함께 다음 행사를 준비했다. 재단은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릴리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도 잭 같은 아이들 더 구하고 싶어요. 우리 계속하면 되죠. 손흥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릴리. 우린 절대 멈추지 않아. 그는 릴리의 눈에서 빛나는 용기를 보았다. 톰 리드의 기사 따위는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손흥민은 릴리와 함께 재단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는 런던의 모든 노숙아동에게 따뜻한 집을 주겠다는 꿈을 꾸었다. 릴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세상 바꿔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릴리, 넌 이미 내 세상을 바꿨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런던의 노팅힐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더 로열 크라운. 레스토랑의 황금빛 조명이 다시 한번 유리창을 통해 거리를 비추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흥민과 릴리는 그들의 특별한 장소 처음 만났던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제 14세가 된 릴리는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자라 있었다. 그녀의 금발은 깨끗하게 빛났고 푸른 눈은 여전히 맑고 강인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손흥민의 맞은편에 앉아 메뉴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도 이베리코 하몽 시킬 건가요? 저도 똑같이 시킬래요.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릴리, 너도 이젠 하몽 마니아가 됐네. 좋아, 우리 같이 주문하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채웠다. 3년 전 이곳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 찌꺼기를 구걸하던 소녀는 이제 손흥민의 딸이자 릴리의 꼴. 재단의 최연소 대사로 전국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재단은 런던을 넘어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엄까지 확장되며 수백 명의 노숙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릴리는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고 축구 동아리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손흥민은 릴리의 성장을 지켜보며 늘 가슴이 벅찼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릴리,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란 게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릴리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그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한창일 때 레스토랑 문이 살짝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작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8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찰리였다. 더러운 회색 후드티와 낡은 운동화 겁에 질린 갈색 눈이 손흥민과 릴리의 시선을 끌었다. 찰리는 테이블 사이를 망설이며 걸어가다 그들의 테이블 앞에 멈췄다.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혹시 빵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배고프거든요. 손흥민과 릴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기억이 스쳐갔다. 3년 전 릴리가 똑같은 말로 이 테이블 앞에 섰던 순간 릴리는 주저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냈다. 찰리, 여기 앉아. 우리랑 같이 밥 먹자. 찰리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저 같은 애가 여기 앉아도 돼요. 릴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나도 예전에 너처럼 이 레스토랑에 왔었어. 근데 소니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어.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손흥민은 릴리의 행동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따뜻한 식사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핫초코도. 웨이터는 예전과 달리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디오 로열 크라운은 이제 손흥민과 릴리의 이야기를 잘 아는 장소였다. 찰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빵 바구니를 보며 침을 삼켰다. 릴리는 빵 한 조각을 그의 접시에 놓으며 말했다. 찰리, 천천히 먹어. 배고플 땐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찰리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손흥민은 찰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찰리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지? 찰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제 아침에 쓰레기통에서 사과 하나 찾았어요. 손흥민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릴리와 눈을 마주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릴리는 찰리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찰리, 어디서 자는 거야? 찰리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리젠트 파크 근처 지하돼서요. 근데 추워서 잘 못 잤어요. 릴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거야. 우리 재단이 도와줄게. 찰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단 그게 뭐예요? 릴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나처럼 거리에서 살던 아이들을 돕는 곳이야. 손이 아저씨랑 내가 만든 거야. 손흥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릴리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찰리를 재단의 보호소로 보냈다. 그는 직원에게 찰리의 가족을 찾고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릴리는 찰리에게 말했다. 찰리,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이 새 시작할 거야. 찰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릴리 누나. 레스토랑을 나서며 손흥민과 릴리는 템즈 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런던의 불빛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다. 릴리는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찰리는 우리 새 동생이에요. 그렇죠.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릴리.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찰리는 우리 동생이야. 그는 릴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릴리, 넌 나에게 선의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보여줬어. 네가 찰리에게 한 행동, 그게 바로 우리가 재단을 만든 이유야. 릴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저를 이 테이블에 앉혀줬던 것처럼요.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지만 손흥민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알았다. 릴리의 골 재단은 이미 영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지만 그는 더 멀리 나아가고 싶었다. 그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단 기념 행사에서 큰 발표를 준비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후원자와 언론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모였다. 릴리는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저는 3년 전 이 도시의 거리에서 배고프고 추웠어요. 하지만 손이 아저씨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새 삶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청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릴리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릴리의 골 재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에요. 하지만 이 골은 저 혼자 넣은 게 아닙니다. 릴리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모든 이들이 함께 넣은 골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절반 10억 파운드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돈은 유럽 전역의 노숙 아동들을 돕는 데 쓰일 겁니다. 청중은 숨을 멈췄다. 10억 파운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릴리는 놀라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정말요? 손흥민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릴리, 네가 내게 진정한 부가 뭔지 가르쳐 주었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네가 내게 준 사랑, 그걸 세상과 나누고 싶어. 릴리는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을 끌어안았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 사랑해요.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언론은 이 순간을 대서특필했고
톰 리드의 악의적인 기사는 완전히 묻혔다. 소셜미디어는 밤철 릴리스골로 가득 찼다. 행사 후 손흥민과 릴리는 호텔 발코니에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릴리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제 부모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저씨가 저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기뻐하실까요? 손흥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릴리, 너희 부모님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너 때문에 매일 행복해. 릴리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를 구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했잖아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맞아, 릴리. 너는 내 기적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영국을 넘어 유럽으로 퍼져갔다. 릴리의 골 재단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릴리는 재단의 대사로서 그리고 손흥민의 딸로서 세상에 선의의 씨앗을 뿌렸다. 어느 날 릴리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찰리 데리고 축구 경기 보러 가요. 재단 아이들도 같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릴리. 우리 모두 함께 골 넣자. 그들은 토트넘의 홈구장으로 향했다. 찰리와 재단의 아이들은 손흥민의 경기를 보며 환호했다. 릴리는 찰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찰리, 언젠가 우리도 저기서 뛸 거야. 찰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응, 릴리 누나. 나도 골 넣고 싶어.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릴리와 찰리를 필드 위로 데려갔다. 그는 그들에게 공을 건네며 말했다. 자, 우리 같이 골 넣어보자. 릴리는 찰리에게 패스했고 찰리는 힘껏 공을 찼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진짜 승리야. 그날 밤 손흥민과 릴리는 첼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릴리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며 말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더 많은 찰리들을 돕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릴리, 넌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리고 우린 항상 팀이야. 릴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팀 릴리 앤손이 최고죠.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릴리와 찰리, 그리고 재단을 통해 만난 모든 아이들이 그의 세상을 빛으로 채웠다. 그는 릴리에게 말했다. 릴리, 우리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 이건 운명이었어. 릴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아저씨. 우리 운명은 서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선의의 원은 계속해서 퍼져갔다. 손흥민과 릴리는 매일 새로운 골을 넣으며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꿔갔다. 그리고 그들의 테이블은 언제나 또 다른 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